우리 몸의 콩팥은 일명 침묵의 장기라 불리며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망가지다가 뒤늦게 증상을 알아차릴 때면 회복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노년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신장이 우리 몸에 보내는 경고 신호와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부터 피해야 하는 음식 등 전반적인 신장 건강 관리법에 대해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아랫배 뒤쪽 척추 양옆에 자리 잡고 있고 모양은 콩처럼 생겼고 색깔은 팥과 비슷해서 콩팥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콩팥은 우리 몸속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혈액이 계속 순환하면서 몸 구석구석을 돌다 보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탁한 혈액이 신장을 지나갈 때 신장이 정수기처럼 노폐물을 걸러주고 혈액을 깨끗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걸러낸 노폐물은 몸 밖으로 빼내줍니다. 신장에는 대략 2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필터가 있는데요. 이 필터를 통해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고 체내 염분과 수분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이 덕분에 염분이 조절되고 혈압도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어서 미리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이 나빠지면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신호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거품료입니다. 거품료는 마치 맥주 거품처럼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사실 건강한 사람들도 소변을 볼 때 잠깐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품은 금방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거품이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라 소변을 볼 때마다 지속적으로 많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신장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거품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단백뇨인데요. 단백뇨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뜻입니다. 단백질은 주방 세제처럼 계면 활성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물과 만나면 거품이 쉽게 생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배출하지만 단백질 같은 중요한 성분은 걸러내야 하죠.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이건 신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바로 병원에 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피부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건 신장의 해독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은 혈액 속에 요독소가 축적되면서 나타납니다. 혈중 독소 농도가 높아지면 그 독소가 피부로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 우리 몸이 자극을 받아 가려움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이런 만성적인 가려움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부종입니다. 혹시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나 손발이 유독 붓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날 라면을 먹고 잔 것도 아닌데 그런다면 이것 또한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염분과 수분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의 수분이 축적되면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 몸이 자주 붓는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한 번쯤 신장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듯 신장 건강의 적신호가 오는 걸 예방하려면 신장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도움이 되는 음식을 챙겨서 드시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신장 건강에 해로운 꽝 조합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노년의 근육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하시죠. 하지만 단백질을 과도하게 먹으면 신장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찌꺼기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하게 되고 신장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단백질 섭취가 많아지면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속도가 빨라지는데요. 평소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이 손상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에게 단백질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꼭 필요하지만 항상 적정량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꽝 조합 두 번째는 바로 고지방 음식과 튀김 음식입니다. 고지방 음식에는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지방들이 몸에 쌓이다 보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 고혈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혈압은 신장 혈관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지방 음식과 튀김 음식은 몸속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시켜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방 음식은 칼로리가 매우 높아서 자주 먹으면 살이 찌기 쉽습니다.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면 고혈압, 당뇨병, 대사증후군 같은 질환의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죠. 특히 인슐린 저항성도 고지방 식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만성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건강을 해치는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칼륨이 많이 포함된 음식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신장이 몸속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고칼륨 혈증이 발생하면 근육의 힘이 약해지거나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부정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마비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으로는 바나나, 감자와 고구마, 아보카도, 시금치, 콩, 그리고 토마토 등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식단을 신경 쓰셔야 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상담해 적절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엔 신장 건강에 좋은 식단과 과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신장에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저염식 식단입니다. 평소에 짜지 않게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나트륨 섭취를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압이 낮아지면서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트륨은 우리 몸속에 수분을 머금게 만드는 전해질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혈액 속의 수분이 더욱더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압 상승으로 이어져 고혈압이 생기는데 이 과도한 압력이 우리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또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과부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꾸준하게 너무 많은 염분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소금을 많이 뿌리는 대신에 마늘이나 생강, 허브 같은 향신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향신료를 사용하면 풍미를 높이게 돼서 자연스레 소금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늘과 생강 같은 향신료에는 알리신과 진저롤 같은 생리활성 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면서 신장을 오히려 보호하는데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또 마늘 속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주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평소에 혈액이 다니던 길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면서 신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신장에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물을 잘 챙겨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과 과도한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자연스레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요로 감염과 신장 결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 소변이 농축되어 노란 오줌이 되는데요. 이렇게 소변이 농축되면 신장 결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잘 챙겨 드시면 이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물을 얼마나 챙겨 먹는 게 좋을까요? 물은 한꺼번에 마시는 것보다 하루에 나눠서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먹는 물 한 잔은 여러 효과가 있는데요. 혈액과 림프에게 양이 늘어나며 노폐물 배출은 물론 장 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는 데 좋습니다. 이때는 21에서 24도씨 온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면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찬물을 먹어도 되는지 궁금한 분 계시죠? 공복에 갑자기 찬물이 들어가면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자극돼 부정맥 등의 심장 이상이 생길 위험이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기초 대사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찬물을 드시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위장의 혈류량이 떨어지면서 소화의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고혈압이 있고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앓으신 분들은 물을 빨리 드시면 뇌혈류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물은 천천히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에 좋은 꿀 조합 세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이 숨겨져 있는데요. 비타민C, 폴리페롤, 플라보노이드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통해 우리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인 팩틴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팩틴이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팩틴은 체내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결합하여 배출을 촉진하고 혈중 독소 농도를 낮춰 신장에 가는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신장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과의 팩틴이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독소와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이 효과는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 콩팥병 환자가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섭취할 경우 사망률이 감소하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사과는 이러한 과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연구진은 식이섬유가 대변량을 늘려 독소 배출을 촉진하고 만성염증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며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과의 팩틴은 껍질 가까이에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장에 좋은 꿀 조합 네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과일로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안토시아닌은 비타민C보다 약 2.5배, 코페롤보다
약 6배 높은 항산화 능력을 지니고 있어 노화 예방, 시력 향상, 기억력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신장이 손상된 쥐에게 블루베리를 투여한 결과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장 조직 내 글루타티온 같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혈압이 낮아지며 신장 손상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은 블루베리가 천연 항산화제로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의 주기적인 섭취가 탄수화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조절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혈당 조절이 되면 자연스레 우리 몸에서는 고혈당을 예방하게 되고 신장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심혈관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데요. 이는 고혈압과 심장질환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해 고혈압과 혈관 손상을 방지합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에 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죠.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은 과일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입니다. 신장에 좋은 꿀조합 5번째는 바로 딸기입니다. 딸기는 비타민C, 당질,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 예방에 도움을 주는데요. 그리고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딸기가 신장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딸기를 포함한 베리류는 항산화제와 항염증 화합물이 풍부해 장내 미생물 조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딸기에 들어있는 폴리페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을 억제해줘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만약 장내 환경이 불균형할 경우에는 신장 기능 악화와 밀접 반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딸기의 풍부한 폴리페올은 활성산소를 줄이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여 신장 조직의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딸기가 만성신장병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딸기 또한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 신장질환 환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과일로 평가되는데요. 다만 신장병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무리 안전한 과일이라 하더라도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알리는 위험 신호부터 피해야 하는 음식 그리고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건강한 신장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신장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은 혈압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신장 건강이 큰 적인데요. 특히 고혈압은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측정하면 혈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혈압계를 준비해서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과체중과 비만 관리입니다. 과체중과 비만은 신장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인데요. 몸무게가 늘수록 신장이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평소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적정량의 단백질, 통곡물, 야채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중 관리를 꾸준히 하면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만큼 신장 건강에 좋은 건 없는데요. 특히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장의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걷기만 해도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신장 건강에 좋은 과일로 소개해드렸던 블루베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블루베리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되며 슈퍼푸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는 미국에서 생과와 냉동 블루베리가 수입되면서 가격이 저렴해져 블루베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 이 습관을 버리지 않고 드시게 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 특유의 블루베리 단맛은 호불호 없이 먹기 좋은 과일인데요. 블루베리 효능을 들으시면 아마 그동안 먹었던 블루베리보다 앞으로 더욱더 챙겨 드시게 될 겁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첫 번째는 바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인데요. 여러분, 항산화 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어라, 항산화 효과가 좋으면 몸에 좋다, 이런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몸에 도움이 되는지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들고 면역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적정 수준의 활성산소는 나쁘지 않은데요. 오히려 세균을 공격하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데 꼭 필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활성산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많아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마치 몸속의 동네 양아치처럼 멀쩡한 세포나 DNA를 공격하고 염증, 노화,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성산소가 우리 몸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항산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만나면 이를 중화해서 몸의 세포와 장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쉽게 말해 몸속에서 쌓이는 나쁜 물질을 치워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활성산소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는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염증 반응을 억제해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심혈관 질환 대사 증후군 같은 노화와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데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 피부도 더 맑아지고 피곤함은 덜 느끼게 되며 혈관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두 번째는 바로 혈당 조절인데요. 당뇨가 걱정이신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60대 이상에서 3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일 정도로 흔한 질환이 되었는데요.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거나 인슐린이 있어도 몸이 받아들이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그래서 이 포도당이 오줌에까지 나온다고 하여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고혈당은 고혈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뇨가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블루베리는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슐린이 분비될 때 우리 몸이 인슐린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혈당 조절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건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와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하고 관찰한 결과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보고 블루베리의 주기적인 섭취가 탄수화물로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조절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연구진은 블루베리가 가진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효과가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블루베리 효능 세 번째는 바로 심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오래된 수도관처럼 딱딱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해서 고혈압, 심장질환, 심지어 중풍까지 생기게 됩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블루베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내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안토시아닌 성분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가 콜레스테롤을 먹어 해치우며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블루베리는 우리 몸속의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안토시아닌이 혈관 내피세포에 작용을 하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며 고혈압과 혈관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매일 조금씩 블루베리를 챙겨 드시면 혈압이 안정화되고 심장의 부담도 줄어들며 특히 중풍 심장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블루베리 효능 네 번째는 바로 뇌 건강에 좋습니다. 최근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깜빡깜빡하며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진 적 없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블루베리는 이런 변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활성산소 역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손상되며 자연스레 기억력과 사고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안토시아닌이 뇌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며 이런 노화를 늦추는데 도와줍니다. 또 우리 뇌에는 기억을 형성하고 학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는데요. 치매가 발생하면 이 부위에 손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루베리가 이 해마의 신경염증을 억제하며 신경세포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게다가 블루베리가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며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개선시켜 자연스레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런 블루베리의 효능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블루베리를 챙겨 먹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생 블루베리를 먹는 게 가장 맛있지만 블루베리를 조금 더 저렴하게 양껏 먹기 위해서는 냉동 블루베리를 드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냉동 블루베리를 드실 때 이 습관을 버리지 않고 드시게 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블루베리를 드실 때 꼭 조심하셔야 하는 꽝 조합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누구보다 빠르게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 조합 첫 번째는 바로 씻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트에서 냉동 블루베리를 사서 드실 때 씻지 않고 그대로 드시지 않으셨나요? 대개 집에서 음식을 냉동시킬 때는 손질을 완벽하게 해서 냉동시키다 보니 사먹는 냉동식품도 자연스레 그대로 먹는데요. 하지만 블루베리는 절대 그냥 드시면 안 되고 꼭 씻어서 드셔야 합니다. 우선 냉동 블루베리를 구매하셨을 때는 제품 포장지의 식품 유형란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농산물이라고 적힌 냉동 과일은 꼭 씻어서 먹어야 합니다. 농산물로 표기된 제품들은 별도의 세척 과정 없이 그대로 냉동해서 세균이나 잔류 농약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과체 가공품으로 표시된 제품은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게 세척과 조리 과정을 마친 가공식품이므로 씻지 않고 그대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간혹식품 유형란 자체가 없는 제품도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되도록 씻어서 먹는 게 안전하겠죠. 냉동 과일은 꺼내서 해동되는 순간 세균 등 미생물이 빠르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동시킨 후에는 모두 먹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냉동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세균이 얼어 죽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잊지 마세요. 블루베리를 씻을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 세척법을 보면 식초물에 담거나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라 여러 세척법들이 있는데요.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 성분은 수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이 성분이 물에 녹아 안토시아닌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담그지 말고 적당히 손으로 저어가면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 조합. 두 번째는 바로 아스피린 알레르기입니다. 아주 드물지만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블루베리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천연 살리실산이 소량 들어 있습니다. 이 살리실에 민감한 사람들은 두드러기, 피부, 발진, 코막힘, 천식 등의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블루베리를 드실 때 몸의 반응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하는 꽝 조합 세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블루베리와 우유가 상극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유와 블루베리를 갈아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잘못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2009년에 발표된 이탈리아 국립식품영양연구소 연구에서 출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물과 먹은 사람들은 혈중 항산화 능력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블루베리를 우유와 먹은 사람들은 혈중 항산화 능력이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은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이 안토시아닌과 결합하여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연구 자체가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연구하여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실험 규모가 작았고 오히려 다른 연구에서는 우유와 블루베리를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뇌인지 기능이 향상되고 혈관 건강에 좋은 결과가 있다는 상반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블루베리와 우유를 상극이라고 일반화시키기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블루베리와 우유를 함께 먹었다고 해도 몸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일부 성분이 몸으로 흡수되는 게 늦어지는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블루베리와 우유가 상극이라는 말은 과장된 이야기로 보는 게 맞습니다. 블루베리를 드실 때 적정 섭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블루베리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꾸준히 오랜 기간 먹는 게 좋은데요. 안토시아닌 효과는 식후 4시간 이내에 나타나 24시간 내에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0에서 30알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인들은 하루에 20에서 30알을 한 번에 드시기보다는 하루에 2번, 3번 나눠서 먹게 되면 혈당 관리 측면에서 더욱 좋고요. 또 단백질이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청을 제거하여 꾸덕한 질감이 특징인데요. 완전 농축된 요거트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일반 요거트보다 2배 이상 높아지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며 다이어트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트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알려진 유익한 박테리아가 풍부한데요. 그래서 먹었을 때 장 속의 미생물들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소화기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블루베리를 같이 먹게 되면 안토시아닌 성분이 유산균에 의해서 장 속으로 흡수가 더욱 촉진되는데요. 그래서 블루베리의 영양소 흡수를 최대로 높이는데 좋습니다. 또 그릭 요거트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먹었을 때 소화를 천천히 하게 해주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블루베리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함께 먹어주면 혈당 조절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 조합 두 번째는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 같은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소화를 천천히 시켜서 혈당을 급격히 오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당뇨 환자들이 먹으면 좋은 음식입니다. 블루베리와 통곡물을 같이 먹어주면 블루베리의 당분을 천천히 흡수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은 물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데 좋습니다. 또 통곡물의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 유익균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어주는데요. 이렇게 균형 잡힌 장 건강을 통해 염증을 억제해서 면역력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심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조합의 음식입니다. 블루베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치아씨앗입니다. 치아씨앗은 물에 불렸을 때 올챙이 알처럼 부풀어 올라서 먹었을 때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받았는데요. 이런 치아씨앗은 오메가3 지방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염증을 억제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좋습니다. 이때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작용하면 염증 완화에 더욱더 큰 도움을 주는데요. 치아씨앗 오메가3는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기 때문에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혈관벽의 염증을 억제하며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치아씨앗이 물에 불어나면 개구리알처럼 젤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장 속으로 들어가면 장을 부드럽게 보호하면서 블루베리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며 장 건강을 더 좋게 해줍니다. 이렇게 블루베리와 치아씨앗은 몸의 전체적인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춰주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의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자가 진단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간단한데요. 글자를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글자의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이런 식으로 글자 색깔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테스트를 소개해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지식을 무료로 누구보다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